여러분들 중에 그 부자 마인드 책 읽어보신 분? 책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그럼 경매 실체,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경매가 어떻게 생겼다. 그죠? 우리가 경매가 어떻게 생긴 줄을 알아야 경매를 공략을 하죠. 그래서 경매가 어떻게 생겼다. 본인 생각에. 들은 걸로 명검이고. 영검이고. 인생관이요? 그렇게만 인식하셔도 돼요. 제가 처음에 경매를 이제 그 협회를 열어가지고 가르치는데, 협회를 열기 전에는 컨설팅 회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의 이제 킹왕짱 옥션에 전신을 했었어요. 그때는 회사 이름이 행복추구권이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만난 집단이 뭐였냐면은, 투자자들. 경매 이제 컨설팅을 낙찰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경매로 직업을 전환하려고 온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어찌됐든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느끼는 특징이 뭐였냐면은, 낙찰을 원하는 사람들은 탐욕스러워. 탐욕스러워. 한 1,000,000원 투자해서 1억 원을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만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대부분 또 직업적으로 오는 사람의 특징은 되게 밑바닥이 많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이 뭐냐면은, 경매나 해보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망해가지고 아무데도 환영할 데도 없고 받아줄 데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찾는 장소가 어디냐면 경매야. 그때가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면 어때요? 아침에 눈 떠서 만나면 하나는 탐욕스러운 놈이 오고 하나는 밑바닥이 오는 거야. 근데 나는 굉장히 고결한 의지를 갖고 이 험한 세상에 푸른 소나무처럼 성장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나는 출근을 하는데, 2명의 집단이 오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불행했겠어요. 당연히 불행하지. 많이 불행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래, 내가 원래 이 바닥이, 왜냐면 그 바닥이 그 당시에는 조폭들이 경매를 많이 있었어. 그 다음에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황무시한 애들이 되게 많아. 그때는 명도를 해도 그냥 무대뽀로 버텨. 무대뽀로 그냥, 아니야, 나 안 나가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소리보다는 싫은 소리가 나가고, 조용한 톤보다는 시끄러운 톤을 써야 돼. 그래서 평상시 부드러운 논리보다는 분노한 표정과 분노한 어떤 꼴을 보이면 손쉽게 풀리는 거야, 일이. 그런 시절이었어. 그러다가 한 중반기가 쭉 되다 보니까, 그때 어느 순간부터는 국민들이 순식간에 바뀌더라고. 한 3, 4년, 4, 5년 사이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바뀌더라고요. 똑같은 경매를 해서 명도를 진행을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뭔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갈 줄 알고 대화를 우선으로 하게끔 바뀌더라고. 이게 경매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 민족이 굉장히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그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또 국민들이 각성을 한 게 있었을 거라고. 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또 국민들 수준이 또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 말을 어떻게 좀 분명히 바뀝니다, 이런 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 하나는 탐욕스럽고 하나는 밑바닥이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되는 수밖에 없었어, 내 입장에서는. 가르쳐야 돼. 가르치지 않으면 낙찰자, 경매 투자자는 낙찰까지 끌고 가지 못하고. 왜? 어떤 물건을 주면 이것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 좋다 그래. 그래 놓고는 현장 가면 또 안 좋다 그래. 현장 갔다 온 다음에 좋다 그래. 입찰 보기 하루 전날 시아버지가 반대한다고 안 난다 그래. 그러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 거야.
요 앞에서 다 좋다고 하고 문서까지 다 보여줘도 집에 가면 와이프가 결제를 안 내줘. 그때 많은 걸 알았죠. 아,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나약하구나. 예,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1시간 이후에 지켜지지 않는구나. 그때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했지. 아, 그리고 대부분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더만. 말로는 투자를 하면서 돈을 원한다고 하는데 돈이 안 벌리는 물건을 이걸 안 벌립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기어이 하려고 그래. 말로는 돈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요 정도는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쓰려고 그래. 그리고 계속 떨어져.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정도 떨어지면은 좀 전에 내가 고집했던 생각을 가지고 실패를 하면 대부분은 이 방법이 아닌가 보다 이러지 않아요. 예. 그러나 또 다음에도 또 그 방법을 고수해. 그래서 그때마다 그 시점에 팟빵을 할 때 보면은 우리 민족은 좀 미친 것 같다. 이런 얘기 봤죠? 들었죠? 한 5천만이 정말로 황당하게 그냥 논리적이지도 않는 식으로 막 그냥 같이 돌아다녀. 이상하게. 그냥 막 자기 생각 갖고 살고 여기서 요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 그냥 그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1분 얘기하면 한 2초 정도 들어. 응? 안 듣더만 사람 말을.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들었어. 느꼈고. 그래서 아, 이게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때 깨달았죠. 그러면서 교육을 하되 그럼 어떻게 손쉽게 설명할까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야, 경매 실체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경매가 어떻게 생긴 거고 어떤 바닥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죠. 오케이? 그거는 마치 뭐냐면 아니 유도 대회를 나간다고 유도 대회 연습 뒤지게 시키는데 계속 얘가 딴 정신만 팔고 쳐다만 보면은 샌드백을 발로 막 차고 앉아 있는 거야. 발차기를 얘가 태권도 대회인 줄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리 와봐. 여기 유도야. 여기 발 쓰면 반칙이야. 발은 거는 것만 하는 거야. 실컷 가르쳐 놓으면 또 돌아서면 샌드백을 발로 치고 있는 거야. 거의 그 상태인 거죠. 하면 안 되는 짓이 있고 또 하면은 각광을 받는 짓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경매의 룰을 정해서 알려준 거야. 경매 룰이 뭐예요? 많이 쓴 놈이 1등 한다. 굉장히 간단한 룰이야. 맞지? 네. 레슬링의 룰이 뭐예요? 상대를 잡고 굴러다니면은 내가 이기는 거잖아. 그죠? 유도는 뭐예요? 넘어뜨려가지고 등을 닿으면 한 판. 그죠? 등이 안 닿고 옆으로 떨어지면 반판. 막 이런 거 있잖아. 게임의 룰을 알려준 거야. 경매는 뭐라고? 많이 쓴 놈이 1등을 하더라는 거를 알려줬어.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모르던데? 내가 보니까 많이 쓴 놈이 1등 해요. 그럼 맞아요. 자, 그거 적어놔 빨리. 경매 실체야. 많이 쓴 놈이 1등이다. 1등을 해야 10,000원이라도 번다. 이것도 경매의 실체인 거죠. 룰이야, 룰. 이 바닥 룰이야.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러면 많이 쓰긴 쓰되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데까지 선이 있어야 되겠네? 그럼 그 선을 잘 정해야지 1등을 하죠. 그럼 그 선을 어떻게 잘 정할까? 시세조사를 정확하게만 한다면 최대한 쓰는 그 선이 명확해지겠죠. 그죠? 시세조사를 잘하면 되겠네. 자, 나왔죠? 이게 나온 거야. 세 번째 룰이야. 시세조사를 잘해야 돼. 그래야지 많이 쓸 수가 있거든.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시세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에게 질문을 통해서 알아내죠? 인터넷 두들겨서 나오질 않아. 맞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잘 물어봐야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잘 가르쳐줘요? 잘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말을 잘해야지 시세조사를 잘하고 시세조사를 잘해야 1등을 하게 많이 쓰지. 이게 인과의 법칙이죠. 순서대로 쫙 나오죠. 그럼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물어볼 거를 잘 알아야 되겠네? 그잖아. 그냥 전화해서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아침밥 먹었는데 된장찌개가 너무 잘 끓인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요 9시 반에 출근했거든요. 그럼 부동산업자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문제는 말을 하되 조사 포인트를 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조사 포인트를 잘 알아야 된다. 뭘 물어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건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되겠네요. 물건의 특징을 알아야 물어볼 게 생기지. 그죠? 여러분들한테 자 질문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질문은 뭐예요? 뭘 알아야 하는 게 질문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근데 또 질문은 또 모르니까 하는 게 질문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모르는데도 질문을 못하는 것은 자기가 뭘 알아야 되는 질문할 건덕지조차도 모른다는 거니까 정말 똑똑한 것과 멍청한 걸까? 멍청한 거다. 원래 모르면 질문이 생겨야 되는데 몰라서 질문이 없어요라는 얘기는 모르는 것보다 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질문이 없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오케이? 질문이 없습니다. 몰라서 질문을 못 하겠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을 구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모르면 질문이 즉시 나오는 게 원래 상식이죠. 자, 이게 경매의 실체다. 경매는 1등 해야 되고 1등 하려면은 많이 써야 되고 많이 쓰려면은 시세조사를 잘해야 되고 시세조사를 잘하려면 물건의 그 특징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죠? 자, 지금 이 과정에서 지식이 어쩌고 저쩌고 한 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 경매 실체인데. 왜 안 나왔죠? 두정 씨? 그 지식은 일단 부수적인 것보다 중요한 건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일단 붙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경매는 붙어야지 10,000원이라도 보니까 붙는 게 중요한데 붙는 게 중요한 거와 관련된 거를 쭉 뽑아 보니까 지식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협회는 지식 본위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처음부터 나는 실전 투자만 해온 입장이었고, 오케이?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지식이 빈약하면은 오는 어떤 그 멘탈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생겨요. 혜진 씨 생길 것 같아? 안 생길 것 같아?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순영 씨는? 네,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 두영 씨?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 어떤 걸? 뭐 일단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의 여타의 학원이 그렇게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아까 지금 말씀해주셨던 거는 이 지금까지 저희가 배워왔던 게 아니잖아요. 이 살았던 그 인간관계나 생각을 좀 더 바꿔야 되는 게 아까 말했던 1등 하려면 많이 써야 된다. 어떻게 말하면 거 되게 좀 욕심을 좀 버려야 된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마인드 자체를 좀 바꿔나가야 되는 게. 네. 그리고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를 잘못 알면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 실체. 이게 사실할 때 사실 이거죠? 체는 뭐예요? 몸체자, 몸체. 이게 이제 약자거든요. 몸체. 그러니까 실제로 생긴 모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생긴 모양을 바르게 본다. 이걸 뭐라 하죠? 정견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수행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팔정도 들어보셨어요? 팔정도? 팔정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생로병사 들어봤어요? 생로병사? 어디 요리 이름인가요? 뭐 이러면 생로병사. 생로병사를 뭐라 그래요? 나고, 길상이,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거를 4개의 큰 고통이라 그래요. 고통, 괴롭다 이게. 늙은 거 괴롭잖아. 복선 씨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롭지? 여기 가장 어르신이니까 아이고 어른이 여기 계셨네. 어? 늙은 거가 괴로워요. 괴로운 거라 이게. 병들어도 괴롭고 죽으면 더 괴롭지. 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 중에 8개의 길이 있어요. 8개 바른 길이 있다. 그래서 정도라 그래요. 8개의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이게 제일 으뜸이에요. 뭐라고? 정견. 다시 한번 크게 보세요. 정견.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잘 하려면 생각이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부자 마인드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지.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잘 가지면 경매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뭐냐면 부자 마인드고 이거를 저는 정견에서 찾았다. 정견. 바르게 본다. 바르게 본다. 자, 여러분들의 가족이 도둑질을 했어. 우리 가족이니까 벌을 적게 줬으면 좋겠죠? 그죠? 그지만 남이 도둑질을 했어. 벌을 많이 줬으면 좋겠죠? 이건 정견이 안 돼서 그래. 그죠? 자, 남의 자식은 뒤져도 괜찮겠죠? 그지만 내 자식은 손톱도 다치면 안 되잖아. 자, 요런 논리. 그런 어떤 부조화된 논리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정견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구 반대편에서 사람이 죽으면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월호가 그 사고가 나면 가슴이 많이 아프죠? 그죠? 왜 그럴까? 남의 나라에서 죽으면은 큰 감동이 없어. 똑같이 죽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민우 씨? 같은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같은 국민이니까. 그러면 어제 귀한 방글라데시인이 10명이 죽었어. 국적은 한국 국적이야. 똑같이 가슴 아플까? 덜 아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국적인데. 국적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국적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국적이 생긴 지 10년 된 방글라데시인이야. 좀 더 아플 것 같습니다. 아이고, 광주 짐싸. 안 돼.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해야 하는군요. 자, 뭔지 알겠죠? 이게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봐봐요.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 자, 간단한 말로 봐봐. 제가 그 영어 우리나라 많이 안 쓰죠? 평상시 나는 오늘도 하루 영어를 10마디 하고 왔다. 손 들어보시죠. 없잖아. 1년 중에 나 외국인하고 대화할 시간이 5분 있다. 없지? 그러니까 영어는 쓸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에 이렇게 미칠 이유는 없어. 그러나 시험이 한국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국가의 지도자가 알면 영어를 해서 직업을 갈 애들을 미리 어떤 특별 활동으로 빼야지. 이거를 온 국민에게 이걸 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제일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언어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로 얘를 주고받으면은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거를 많이 깨닫죠. 우리가 그러잖아.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이해를 못해.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어 수학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에 곱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국어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국어에 대한 투자를 옛날에 시인이나 뭐 수필가들 책 보는 걸로 국어 공부를 다 시킨다. 그러나 국어를 어떤 주제 발표하고 잘 듣는 능력, 잘 말하는 능력, 잘 분석하는 능력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켰으면 달라졌을 거라는 거지. 완전 달라집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경매는 말을 잘해야 된다 했어요. 실체에 관한 얘기예요. 계속. 경매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말을 잘해야 된다고. 경매에서 아까 중요한 건 뭐였어요? 1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1등이 되려면 많이 써야 돼.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쓰려면은 뭘 잘해야 된다 했어요? 시세 조사를 잘해야 된다며. 터무니없이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적당하게 많이 잘 써야지. 그러면 시세 조사를 잘하려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 근데 말을 잘한다는 거가 우리 남편이 오늘 빨리 나갔고 몇 시에 나갔다고 부동산 업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뭔가 내가 궁금한 걸 캐물어서 답을 나한테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이 능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는 거죠. 잘 알아듣는다. 잘 알아듣는 게 되게 중요하죠. 상대가 뭔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되죠. 상대가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것인지 혼동을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자신감이 없이 말하는 것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돼. 제가 영화에 본 얘기를 엊그전에 누구한테도 얘기했지만 어떤 남자가 어떤 행위를 해.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 주인공이 탁 묻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그랬더니 남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 토스트를 내가 굽고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토스트 굽고 있는데 자, 이 상황이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는 뭔 뜻일까? 토스트 굽고 있는 걸 물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경매 잘하겠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잖아. 토스트 굽는 걸 보고 있는데 지금 설마 뭐 하는 거야 그랬겠어? 그지만 우리가 전화해서 지금 뭐 해? 그러면은 지금 너 뭐 하니를 묻는 거지만 앞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건 뭐 봉사도 아니고 보고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왜 안 해야 될 짓 해? 왜 이런 걸 해? 라는 왜를 묻는 거잖아. 그쵸? 이해돼요? 네. 그런 거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그대로 인식해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잘못되는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토스트 구워요. 그건 몰라서 묻냐? 빡 때려주면 이런다고. 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에 전화해서 목소리만 가지고 그 사람의 말에서 진실을 캐낼 수 있겠어요? 못 켜낸다는 거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이지만 그 전에는 뭐냐면 정견이 중요하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시세조사 이론 나갈 때는 너무 많은 그들을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런 예를 다시 이제 회귀해서 요 본론을 다시 얘기하자면 경매의 실체를 잘 알아야 우리가 경매를 공략하는 방법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악산이 완만한 지역이 있고 경사 가빠른 지역이 있으면 내가 신간 편하게 가고 싶으면 완만한 지도를 가지고 이 길을 가면 되고 내가 조금 몸이 힘들어도 급하게 가고 싶으면 경사 급한 지름길로 가는 거고 대신 경사 급한 지름길로 가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안전장비를 잘 갖추면 되고 내가 힘과 기술이 받쳐줬을 때 직선도로에 경사 급한 데를 가는 것이고 나는 의욕은 넘치지만은 내 기술이 좀 떨어지면 조금 덜 힘든 완만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술은 떨어지는데 머리는 또 똑똑해서 지름길인지는 알아. 근데 체력은 떨어져. 그러니까 높은 데 급하게 가다 또 사고를 터져서 죽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 관악산이라는 이 정확한 길도 알아야 되지만 내 실력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 의지도 정확하게 알 때 안전한 길을 찾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경매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라는 걸 알려면 경매를 똑바로 보는 힘이 필요하네. 똑바로 본다. 발을정, 볼견. 응? 그러면 경매에 있어서 목표가 요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게 보라는 거죠. 지금 이 사태를 바르게 보면 1등하고 많이 쓰고 하고 이런 돈 버는 길에서 돈 버느려고 경매를 선택했고 이런 돈 버는 길에서 월등히 중요한 건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하는 힘을 키워야 되고 상대의 눈치와 상대의 말하는 거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힘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면 경매의 실체를 아는 자다라고 보는 거다.
그래서 코치들이 아침 저녁으로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카메라 켜놓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코치들이 있는 거다. 그 코치가 누구죠? 네, 김재희 코치입니다. 없네. 아, 김재희는 생전에 방 안에서 촬영을 안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 여기 충성심이 장난 아니구만. 응? 자, 혜진 씨 누구죠? 저의 멘토님 이원희 코치님. 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원일 코치는 돈 버는 길에서 핵심을 알고 있는 거지. 자, 뭔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명도할 때 좀 순조롭죠? 명도할 때는 말로 하고 내보내고 얼르고 뺨치고 들었다 놨다를 해야 되거든. 하지만 명도가 안 됐을 때 법으로 집행하는 거에 관련한 지식은 정말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를 때,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인도명령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때 여러분들은 인도명령 어떻게 하죠? 나 어떻게 나 자신감이 없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에이씨 그냥 경매 안 해야지 이거잖아. 나는 법원에 가서 인도명령 절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우리 집 좀 인도명령 좀 해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라 그러더라고. 여기로 갔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뭐 가져오라 그러더라고. 한 번만 하면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게 인도명령 학습이라 이게. 이거를 외우고 말고가 없어. 한 번만 가면 돼. 뭐 인지를 붙여오래. 그러면 인지는 어디서 하는데요? 그러면 저기 우체국을 가라는 거야. 근데 그 법원 안에는 우체국하고 겸하는 게 은행에서 해. 그래서 은행 가서 인지를 떼오래. 그래서 나는 인지를 떼본다는 걸 처음 해봤지. 번호표 빼고 인지 저쪽에서 가라던데요? 이렇게 하잖아. 그냥 인지 이렇게 안 하잖아. 인지 뭐뭐 상황 얘기를 빨리 해야지. 내가 뭐뭐 해서 저쪽에서 인지대에서 얼마짜리 가져오라던데요? 딱 하면 여기서 얘 얼마입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주더라고. 그럼 이걸 보고 아 이게 인지구나. 그리고 여기 가서 갖다 주는 게 다야. 그다음 걔가 어떻게 해? 그리고 다 됐대. 다 된 거예요? 아 그럼 난 그 모습을 봤잖아. 이렇게 갖다 주니까 지가 이렇게 붙이더니 도장을 탁 찍더라고. 그러면 나는 그걸 기억을 했잖아. 그럼 그 과정을 나는 이제 인지에 대해서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마치 외계 고등동물이 지구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영어를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주인공하고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한 2주인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영어로 막 말을 하고 문명을 흡수하잖아.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호기심에 가득 찬 어린아이가 뭔가 이렇게 만지면서 빨리빨리 문명을 습득해 가듯이 경매쟁이가 여러분들이 빨리 되시려면은 일단 몰라. 모르면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라? 그냥 가서 물어보면 돼. 물어보면 돼. 법원에서 하는 인도명령은 법원 놈들이 제일 잘 알지. 가가지고 한번 부딪혀보면 되잖아. 자, 입찰을 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가가지고 돈만 안 넣고 막 대충 막 귀갈겨 그러면 알아서 탈락시킬 거야. 그러면 입찰을 해본 거야. 어? 오케이? 네. 필요서는 뭘 몰라. 그냥 갖다 지금 보면은 뭐 때문에 떨어졌다고 얘기하면 아, 요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처음에 포를 쏠 때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물론 외국은 만원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격병 옆에도 그 만원경 든 놈이 옆에 같이 봐주죠. 딱 이러면서 야 동풍이고 몇 도고 몇 도고 그러면 이렇게 쫙 쏘잖아. 대포를 쏠 때도 옆에서 막 이렇게 보는 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우로 몇 도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그냥 요것만 넣어놓고 써요 말아요. 계속 돌리면서 위치만 보는 거야. 보는 놈 따로 있고 조절하는 놈 따로 있잖아요. 그래놓고 대충 해서 쏴. 그럼 그 근처 떨어지면 그때부터 또 교정을 한단 말이요. 저는 늘 그렇게 해왔어. 왜? 그게 정견이거든요. 왜? 정확하게 처음에 타겟이 안 맞아. 실력이 떨어지는데 당연히 맞을 턱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100발 쏘면 하나는 맞을까 말까 할 거야 지금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100발 쏴서 하나를 맞을까 말까 한 실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상대를 빨리 죽이는 방법은 뭐죠? 많이 쏘거나. 정답! 야, 광주는 뭐 빗고울이구만. 많이 쏘면 되잖아.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써야 된다. 그게 정견인 거야.
실력이 내가 떨어져. 내가 좀 안 되겠어. 모르겠어. 자, 모를 때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뭐예요? 많이 해볼 수밖에 없잖아. 100발을 쌓아야 뽀롯이 하나 맞아. 근데 사람이 2명이야. 그러면 나는 200발 아니라 300발도 쌓아야지 2명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인 건 많이 쏴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다. 이치가. 그걸 뭐라 한다? 정견이라 한대. 실체죠. 아, 나는 100발을 쌓아야지 하나 맞추는 힘밖에 없어. 이게 나야. 실체를 알았어.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렇게 정견 제대로 봤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쏘면 그 중에 하나 뒤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가 정견이고 바른 생각인 거죠. 오케이? 나는 뭐에 대해서 몰라. 질문이, 나 무식해서 어떻게 하지? 덜덜덜덜덜. 떨어서, 야, 경매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정견을 이제, 자, 실체죠. 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야. 난 자신감이 없어. 정견, 바르게 봐도 난 덜덜덜 떨려. 자, 그러면 이 덜덜 떨리고 싶은지 보니까, 아, 나는 계속 떨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럼 계속 떨면 되겠구나. 그 길이 있고. 두 번째, 나는 이 떠는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떨림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다. 공부를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떨리는 원인이 나는 대인관계 아까 혜진 씨처럼 일어나서 저는 그래서 말이 떨려. 저는 옆에서 나비가 날아다녀요. 수정 씨. 뭐 여기가 무슨 에버랜드야? 나비도 날아다니고. 자, 그런 걸 극복하고 싶으면 그냥 일어나서 빨리 말을 막 짓거려 버리는 거야. 뭔 짓이든 말든지 틀리든 말든지. 근데 그런 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안 떨린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인생이 그게 정견이야. 아시겠어요? 자, 이 논리적 구조를 갖고 가셔야 돼요. 경매 공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체를 항상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바르게 보면서 바르게 판단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중간에 여러분들도 아까 두 분도 지식에서 어떤 공포가 올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이 1등이고 돈 벌어야 되고 1등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써야 되고 시세 조사해야 되고 이런 거 많이 쓰는 데 있어서 지식이 필요하진 않아요. 시세 조사하는데 지식이 안 필요해. 물어본다 그랬잖아. 자, 시세 조사하는데 제가 동네를 이 물건의 시세를 안 상태에서 전화할까요? 저가? 모르니까 전화하지. 내가 아는데 뭐하러 전화해 쓸데없이 걔하고 뭐 노닥거릴 일이 어디 있어. 나는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전화를 들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전화를 안 든 게 아니고 나 모르겠네? 여기 시세는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하네?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정견이잖아. 모르니까 난 모르는데 어떡해야 돼? 이게 아니잖아. 전화를 바로 듣는다. 그죠? 모르니까 묻는다. 즉 시세조사에 갖는 의미는 모른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몰라. 바로 조사를 해. 모르니까 떨린다가 아니고 모르니까 조사한다가 돼야지. 응?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멘티니까 멘토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것도 정견이죠. 근데 멘티니까 나는 약한 사람이고 멘토라는 것들이 지도 멘토라고 이름까지 달고 다니면 내가 광주 총구석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거를 지가 알아주지 않을까? 이게 뭐예요? 정견하지 않은 거지. 누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내 마음을 딱 들여다보고 그거를 나를 고쳐줄 거를 기대한다는 거는 벙찐 노릇인 거죠.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죠. 그제? 정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가 멘토인데 지가 멘토라며 하고 다니는 것도 보니까 고개도 이러고 다니던데 설마 내 고통을 모르겠어? 요거는 망상이다, 이게. 정견, 실체를 보지 못한 거다. 오케이? 그래서 바로 보지 못할 때 이상한 짓을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저는 보이죠. 이 사람이 뭔가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약이 필요하구나. 약을 어떻게 주입을 할까? 이 생각이 저는 바로 듭니다. 마치 훌륭한 의사가 보면 처방전을 바로 쓸 수 있듯이.
딱 쓸 수 있어 나는 바로. 여러분들도 의사들이 가면은 감기 걸려서 가면 진료 대충 이렇게 하는 척 한 다음에 종이 한번 끄적거려주고 가라 그러잖아. 똑같은 처방이야.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똑같아. 그러니까 경매도 하는 사람들이 드는 병이 똑같아. 닭이 드는 병이 닭병이 몇 가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경매쟁이가 드는 병이 있어. 그 병들이 딱 유형이 한 5가지가 안 돼. 그러니까 처방전을 즉시 써낼 수 있는 거죠. 수도 없이 봤는데. 어? 의원 생활만 20년이야 내가. 어?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제일 그 실체만 알면 제대로만 보는 힘만 생기면은 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죠. 이게 만병통치약 같은 거야. 이게 이제 공진당 같은 거죠. 한 알에 5만 원짜리 하는 비싼 약 같은 거죠. 요거 외우세요. 자, 항상 힘들면 실체를 바로 보자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게 실체가 뭐야 도대체? 실체를 바로 보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하고 그걸 바로 봐. 바로 이 현실을 바르게 봐. 아까처럼. 오케이? 그렇게 바르게 보면 방법이 저절로 나옵니다. 바르게 보면. 자, 그죠? 두영 씨? 나는 몰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누구를 조질까? 멘토를 조지면 되겠구나. 전화 딱. 요렇게 되게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나 지식이, 예를 들어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일회독을 하라고 이제 일회독을 이제 실시할 때 나오는 번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모르는 건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찾아봐. 찾아보다 보면 능력이 없으니까 찾아보는 시간이 길어져, 짧아져? 길어져. 길어지면 피곤해, 안 피곤해? 쉬고 싶어, 안 쉬고 싶어? 쉬게 된다고. 그래서 쉬게 돼. 그래, 영어를 공부하다가 쉬어, 그냥. 쉰 다음에 바로 와야 되는데 계속 쭉 쉬어. 계속 피곤하거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제 내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중간에 모르는 언어가 나와도 스피드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가르칠 거야, 내가. 그러면서 모르는 게 나오면은 저는요, 이렇게 힘들고요. 모르면은요, 갈등이 생기던데요. 예, 무시하고 계속 하세요. 라고 가르쳤어, 내일.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모르는 게 생기고 답답증이 막 생겨. 자, 그러면 어떻게 해? 무시하고 갈았잖아.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이번만은 찾아봐야지. 설마 지가 보겠어? 얘기 들어보니까 멘토지만 다 알진 않는다던데. 내가 뭐 하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몰래 이렇게 막 뒤져. 그런 다음에 피곤하니까 쉬어. 쉬다가 이제 멘토가 전화해. 자, 스피드는요? 그러면,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짓말이 늘어. 그러면서 6개월째쯤 끝나면, 연기 배우가 다 돼 있어. 그렇게 돼. 이게 흘러가는 과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짓말을 못하도록 매일매일 그 본인이 검색한 거에 대해서 기록을 올리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러고 일주일에 하나는 글을 쓰게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통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내 입장에선 정견인 거예요. 왜? 경매 초보자들의 실체인 걸 알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흘러갈 거고 나는 바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글을 쓰게 만들고 매일매일 글을 보고하게 수업 성과를 학습 성과를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멘토가 이틀이나 3일에 한번 전화하게 할 거고 자 이런 어떤 원리는 원칙이 방법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러분들을 제대로 실체를 파악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실체를 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야. 예를 들면 호랑이가 있어. 호랑이 무섭죠? 호랑이는 육식동물이죠? 근데 호랑이한테 먹이를 주래. 그럼 어떻게 해줘요? 1번 닭을 손으로 이렇게 건네준다. 그럼 닭하고 내 손이 같이 딸려 들어갈 수가 있잖아. 오케이? 근데 이게 호랑이야. 무서워. 작대기에 매달아서 주거나 높은 데서 던져준다. 자, 방법이 결정되잖아. 근데 토끼한테 밥 주래. 그러면 토끼한테 밥 주려고 멀리서 토끼를 해서 이렇게 던져주나요? 토끼한테 이렇게 줘도 돼. 그래서 손톱이 물릴까 무서워. 그러면 꼬챙이로 꽂아서 이렇게 줘도 안전해. 자,
실체가 하나는 초식동물의 토끼고 하나는 호랑이기 때문에 똑같은 먹이를 주는데 방법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경매라는 걸 공부를 해.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경매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오케이?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경매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시험 공부는 암기하면 붙어. 그죠? 경매는 암기한다고 붙질 않아. 경매는 뭐 한다고 붙어요? 돈질을 잘해야 붙어. 경매의 핵심은 오로지 돈질을 잘하는 놈이 이기게 돼 있다. 아무리 조사 잘하고 공을 6개월을 들여가지고 입찰을 봐도 어제 발견한 놈한테 10,000원 덜 쓰면 떨어져. 어제 발견해서 조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에이 그냥 눈 감고 써버리자 그러고 쓴 놈한테 줘. 이거는 공을 많이 들여도 지는 장소가 결정타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쓴 놈한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베팅하는 강력한 이 배포를 키우는 게 중요한 기술인 거야, 여기는. 경매에서의 기술은 배짱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사하면서 생기는 어떤 결과들, 그 조사 내용이 있겠죠. 소심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제일 큰 적이에요. 중간에 내가 좀 많이 써보려고 그러면 꼭 누가 반대한다고? 남편이 일을 하려면 누가 반대? 와이프가 반대하고. 와이프가 좀 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반대. 항상 그래. 항상 안 되게 하는 놈은 내 멀리 있어요? 내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적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혜지 씨? 전 제가 그 방해꾼이었어요. 혜지 씨가 방해꾼이었어? 이제 혜지 씨가 이제 돈질 하려고 그러면은 남편이 2,000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3,000 쓴다 그러면 맞기 시작할 수도 있어. 이게 병이라는 게 언제 생길지 몰라.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세 조사를 할 때 근거를 갖고 하는 법을 잘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빈약하면 상대를 설득하지 못해. 나는 이 돈을 3,000 써야 돼 라고 딱 얘기하는데 남편이 야 이건 2,800만 써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내가 이 3,000을 꼭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잖아. 그럼 반대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로 쓰는 기술이 뭐예요? 붙으면 아무 말 안 하고 이러고 떨어지면 뭐라고 하면 뭐라 합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꼴이 그렇지. 이게 60억 인구 중에 옛날 5,000년 전부터 인류가 해왔던 짓이야. 전 세계 다 그냥 너 그럴 줄 알았다. 반대하는 애들이 항상 하는 소리야. 항상. 그거가 집안에서도 계속 이러죠. 첫째,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아까 이제 들어보니까 정견을 딱 해보니까 일단은 반대 세력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없어. 그 다음에 의지도 좋아요. 기술도 좋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생기는 갈등들이 이제 중간에 생기죠. 아까 말한 검색을 스피드예요 그랬는데 용어 찾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PT나 이런 데에서는 용어 같은 거를 찾지 말고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놨어. 스피드만 해. 딱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한 개씩 질문을 꾸준히 멘토들이 답을 해줄 거예요. 그런 궁금증들은. 그러면 본인들은 뭔만 하면 돼? 검색만 해. 그러면 질문은 누가 찾아주는 거는 누가 해요? 멘토가 찾아줄 거야. 그러면은 괜히 이거 모르는 용어인데 어떻게 해요? 라는 그 마음이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되게 편하게 그냥 검색만 그냥 훈련만 해. 훈련만. 그러면 다른 모자란 지식들은 멘토들이 채워줄 거야. 대신 멘토들은 쥐가 나겠죠? 굉장히 당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해놨으니까 공부하기 진짜 좋아요. 옛날에는 일반적인 PT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 그냥 공부하면서 마치 수행 장애가 있듯이.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넓은 광야에서 혼자 버려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간간히 교신만 하죠. 살아있냐? 이런 교신만 해.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죽었나 살았나 싶은데 한 6개월 7개월 지나가지고 저 이제 다시 공부해 보려고 하고 연락이 또 와. 나는 공부하는 줄 알았지.
그러나 여러분들 철저히 관리를 받게 됩니다. 아주 뛰어난 관리죠. 하루도 여러분들 옆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저부터도. 응? 안심이 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식에 뭐에서 혼란이 겪어서 뭐 마음이 약해지고 이런 일은 이제 있으면 안 돼. 자, 그렇지만은 확실한 거는 정견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일이 제대로만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만 보면. 자,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많이 쓰는 거. 두자로. 정견. 돈질. 돈질이 제일 중요해요. 돈질은 돈이 1억이 있다고 해서 1억을 쓰진 않아요. 근데 2천만 원 있는 사람이 1억을 쓰기도 하죠. 이거 쓰는 거는 다른 거야. 이건 배짱하고 다른 거고. 배짱은 어디서 와요? 근거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근거 없는 배짱을 뭐라 그래? 근자감이라고 그러잖아. 근거 없는 자신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논리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경매에서 실체는 뭐냐? 많이 쓴 놈이 된다. 여러분들 이미 책을 읽으셨으니까 경매가 얼마나 좋은지 명건과 같고 경부고속도로와 같고 그 다음에 보석과도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한 10년 동안 떠들었던 얘기라 솔직히 이제 막 떠들기에는 좀 지겨운 거가 있어. 그래서 이제 오늘 떠들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은 경매의 실체에는 너무 많은 실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명확한 한 가지는 1등만 살아남는 시장이다. 1등을 하려면 많이 써야 되고 많이 쓰려면은 천상 정확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지식이랄 게 있냐? 없다. 시세조사는 몰라서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물을 수 있는 거구나. 나는 몰라서 주눅 들었는데. 자, 요런 어떤 그 몰라서 주눅 든 거에 대한 근성을 뽑아내는 게 경매를 잘하는 것이다.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두 분이 떠셨잖아요. 안 떨어야 된다. 그럼 안 떨어오면 어떻게 하냐? 아까 말한 대로 100발 쏴서 한 발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떠니까 한 번 말해서 떠들었잖아. 100번 말하면 안 떠들게 되는구나. 자, 원리를 알았으니까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응? 그 다음에 그러면서 민호 씨도 본인이 소심하다고 생각한 거는 진단을 잘못한 거야. 정견을 잘못한 거야. 그냥 자기가 어떤 대인관계가 조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그거를 생각을 딱 할 때 언어를 붙이는 걸 표딱지를 소극적입니다. 소심합니다라고 잘못 붙인 거야. 오케이? 그걸 잘못 붙인 거야. 본인은 약간 똘끼가 좀 있는 스타일이야. 여기는 유튜버를 시켜놓으면 장난 아닌 스타일.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줬어야 되는데 잘못 붙여준 거지. 여기는 잘못 붙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외롭게 사는 거예요. 그제? 네. 자, 이제 아시겠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우선 식사를 하러 가시고 식사를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될까? 나가야지. 그래서 밥을 먹어. 오케이. 식사를 나갔다가 우리 멘토들하고 오면서 자, 말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나발나발 거려야 돼요. 우리 경매장에는 항상 나발나발 거려요. 자, 크게 시작. 나발나발. 네. 나발나발 거리는 사람이 경매를 잘합니다. 대부분 나발나발 요소가 빠지잖아. 그럼 경매를 너무 무겁고 재미없게 합니다. 재미가 없어. 그래서 경매를 오래 했다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법원 가서 딱 보면 아니야.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경매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좀 얼굴이 푸석푸석해요. 푸석푸석하고 경매를 나는 오래 했으니까 진중해지려고 노력해요. 일종의 가오 잡으려고 그러고 무게 잡으려고 그래. 근데 경매는 아까 말했듯이 시세 조사를 잘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시세 조사는 나발거리는 걸 잘한 놈이 조사를 잘해. 그러니까 나발거리지 않은 애들이 시세 조사를 잘하지 못해. 그러니까 걔를 경매를 오래 했어. 그럼 얘는 성과가 없겠구나. 딱 찍으면 정답이야.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오케이? 나는 이 사람은 펜싱 선수래. 근데 유명한 펜싱 선수인가 봤더니 걸어다니는 게 군뱅이처럼 걸어다녀. 얘는 나가면은 맨날 칼에 찔려왔겠구나. 이렇게. 찌르는 것보다 맨날 찔렸겠구나. 추측이 되는 거야. 근데
아, 저 펜싱 좀 했습니다 하는데 얘가 걷는 게 일반인 속도보다 빨라. 아, 얘 고수인갑다. 그러면 나가서 성적이 좋았겠구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경매정이가 갔는데 오래 했다면서 나발거리지 않아. 그러면 얘는 하수인 거야. 100%. 그러면서 경매를 많이 했다면서 아, 경매는 아무나 하나? 뭐 나 같은 사람만 되지. 경매 초보자들 안 돼요. 그 말을 하면 하수인 거야. 왜? 경매 고수도 처음에는 초보였잖아. 경매 고수였던 사람도 처음에는 어찌됐든 법을 몰랐을 거 아니야. 처음이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 명도 한 번 했을 거고, 처음에도 그 도배업자한테 어떻게 물어볼지 몰랐을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지가 그 위치에 간 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초보자들한테 아무나 할 수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 게 고수인 거지. 근데 당신들 안 되고, 야, 이게 경매 아무나 하는 거야? 배워야 되는 거고, 이래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한다, 누가 해? 그럼 걔는 하수인 거야. 이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 그거를 사람들 난 다 그 말 듣고 네가 하수구나 하수 표시내네 라고 인식하는데 하수들은 그 사람을 무한히 신뢰를 하기 시작한다. 그다음 그 종교를 믿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래서 정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대로 보면은 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라는 걸 알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박수 치시고 식사하러 갔다 오시죠.